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분쟁 보감의 저자 김범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지만 저 역시 중고기계를 주력 아이템으로 다루고 있는 무역업자입니다. 저는 베트남의 호치민 시장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베트남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올해도 베트남에 가지 못할 것 같아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특히 무역업은 비대면 구조가 본질적인 특성이다 보니까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무역 사기가 양산되는 주력 분야였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기업 A가 영국 기업 B에게 셀링 오파를 보냈습니다. 바이어, 내가 이번에 마스크 100만 장을 팔라고 하는데 살래?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진단키트는 초과 수요 품목입니다. 영국의 바이어 B는 대답도 안 하고 직원을 시켜서 5만 유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A는 5만 유로를 받자마자 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제가 한국 기업 A를 알아본 결과 한국 기업 A는 진단키트나 손세정제 같은 위생용품을 전혀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 업체 B가 한국 업체 A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었으면은 만약에 한국 업체 A가 영국 업체 B에게 물건을 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는 마스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B는 A와의 거래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무역 마케팅에서 다룰 이야기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무역 그리고 클레임 기타 분쟁의 예방, 가장 좋은 건 예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예방기를 놓쳤다고 하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복 내지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변호사의 일을 시작한 지 9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기 전에 7년 이상의 해외 영업, 무역 직종, 그리고 변호사 되기 전, 된 이후를 합쳐서 한 10여 년의 사업,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나 코트라 같은 유관기관을 통한 컨설팅하고 상담 활동을 도합 10년 이상 수행해 왔습니다. 오랜 동안의 제 경험과 주변에서 들은 좋은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강의를 하는 강사 입장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베트남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 고민하는 무역업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 강의라는 말씀드리면은 좀 주제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인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코비드 19이 잠정적으로 약간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무역 업무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비대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고교생 갑이 홍콩에 있는 중국인 을에게 셀링 오파를 보냈습니다. 을, 내가 마스크 제조업자인데 마스크 살래? 라고 그랬습니다. 을이 당연히 돈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무역 사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선불 전신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셀러가 얘기하는 어떠한 조건에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수행했거나 제가 상담을 드렸던 케이스 모두 100% 선불 전신안이었었고요. 그리고 부산에 사는 고교생은 그 어린 고교생의 범죄 방법이 얼마나 고도화되었겠습니까? 그 고교생의 수법에 당한 중국인 기업은 약 7만 불 정도를 보냈습니다. 돈 올라온 거는 홍콩에 사는 바이어 을은 갑이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 이른바 대포 통장을 이용하였다라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고교생의 농간에 놀았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 방을 통하여 제 유튜버 공간을 통해서 13개 정도의 중요한 테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동영상 강의에서 제 말씀은 제 육성은 빼고 그리고 PPT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육성으로 드리는 페이지는 이 페이지 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PPT 2매 내지 3매 정도의 동영상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놓은 그 장표에서 많이 생각하시고 왜 이런 분야를 문제를 삼았을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전에 경험을 해봤던가, 아니면은 다행스럽게 그런 실패 경험이 없으신다고 하면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번 저의 말씀을 계기로 귀사가 무역거래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안전장치를 하시고 갈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테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첫 번째, 무역거래의 위험은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 인정션.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른바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 제도라는 것인데, 신용장은 추상성의 원칙에 의해서 신용장 수익자인 수출자가 매입은행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불일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매입은행은 그 서류의 제시에 상환하여 수출 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조건부 지급 보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물건은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자인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를 검토해본 매입은행의 직원은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 있는 화물의 상태를 보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른바 서류 일치의 요건이 만족되면은 돈을 내어주는 조건부 지급 보증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수입자가 받은 물건 컨테이너 안에 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폐목재라든지 아니면 헌옷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물건도 실지 아니하고 돌아온 컨테이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수입자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 금지 가처분 제도라는 것이 미국의 판례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저는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세 번째, 인코텀제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문의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코텀제에 의하면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코텀제는 물류 분야를 통과라는 규정이죠. 소유권의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의 이전은 누가 말해주냐면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에서 맺은 중거법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거법은 계약의 해석, 그리고 계약 이행, 그리고 분쟁 등이 생겼을 경우에 어느 법에 의해서 해결할 것이냐, 어떤 수단을 인정할 것이냐, 어떤 절차에 의할 것이냐 등을 정해주는 법의 근원을 중거법이라고 합니다. 그 네 번째는 무역 사기와 클레임의 비교라는 중요한 테마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무역 사기와 클레임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기는 범죄이고요. 클레임은 의미가 다릅니다. 클레임은 무역 등 매매 거래에 있어서 제품 수량이 부족하거나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매수인, 즉 수입자가 매도인이 수출자에게 대금의 감액이나 손해배상 청구나 아니면은 제품의 보안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그런 좋은 의미, 좋은 단계에 있는 좋은 의미에 있는 것이지만, 무역 사기는 사기를 가장하고 상대방에게 대금이나 제품만을 가질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무역 사기는 범죄이고요.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역 사기에 빠지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말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빙자한 사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업이 안 돼,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원보자재가 안 돌아서 늦어지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수입자가 그래 알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업체, 수출을 가장한 업체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어로부터 수입 대금만, 수출 대금만 편취한 그런 무역 사기였었죠. 다음으로는 무역 사기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또 한번 PPT를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한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에게 물건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근데 베트남 기업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 가서 판결을 받고 베트남에서 집행하면 좋겠지만, 베트남에서 외국 기업이 판결을 승소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A는 고민하다가 한국 기업 B의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외국 가서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장표에서는 외국 판결에 한국 내 승인 집행을 위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의 법령을 비교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 가서 물건을 팔든지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물건이 그 나라에서도 꼭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의식주가 어떤지, 그리고 그 나라 유통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나라 소득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장에 들어갈 건지,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인지,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한 주요 학습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무역 마케팅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는 마케팅의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조심하셔야 하실지, 그리고 현지 시장의 법령 문화가 우리랑 달라서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쓴 칼럼 하나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분야에서는 우리 국제물류 클레임이 어느 과정에서 주로 어떠한 이유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방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테마로는 여러분들이 BL이라고 말씀하신 선화증권. 선화증권에는 법적 성격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상환성, 제시성, 인도성, 요인성, 문헌성에서 많이 있는데 선화증권의 법적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인에게는 상환성이고요. 그리고 수화인에게는 문헌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선화증권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송인은 BL 원본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내어줘야 되는데 가끔가다 화물은 돌아왔지만 선적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선적 서류를 인수하지 못한 수화인이 선화증권, 즉 BL 대신에 레터 오브 개런티, LG라는 보증서를 가지고 물건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서뿐만 아니라 보상장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화증권의 요건이 결여된 선화증권, 이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선화증권의 법적 성격을 꼭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운송주선, 우리 포워더라고 얘기하죠. 포워더와 송화인 간의 권리 및 의무,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송인은 하자 없이 물건을 운송해야 되고 정당한 인도 청구권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을 제대로 발행해서 교부할 의무도 있죠. 그리고 화물을 적입한다는 컨테이너에 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화물을 하주가 직접 적입한 경우하고 운송인이 적입한 경우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수화인, 즉 수입자가 물건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봤더니 물건에 하자, 포장 박스에 부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포장 외관에 하자가 생겨서 수화인이 클레임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제기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얼마큼 제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무역 관계 당사자, 물류 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요 강의, 자꾸 제가 강의라는 말씀을 써서 여러분들 혼돈스럽게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제 방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2가지, 13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재미나게 감상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아니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무역이라는 업종의 다이나믹함, 그리고 무역 업종의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역 마케팅 시간이었으면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간에 분쟁, 클레임, 예방, 해결, 기타 분쟁의 유형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요. 제가 매일 한두 개씩 올려드리는 PPT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업, 여러분들 분야, 여러분들 거래처하고의 많은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해입니다. 화해.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분쟁들이 화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해로 끝나기 위해서는 선의의 당사자가 아직 선의의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분쟁을 한번 하고 언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한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1년을 싸워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하지만 우리는 3개월, 2개월 이내에 50만 원, 30만 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길 경우 또는 클레임이 생길 경우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의 꼼꼼함도 중요하고, 그리고 분쟁,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빨리 수습하기 위한 자치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무역을 다루다 보니까 무역 과정을 법적 차원에서 많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검토 과정 결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당연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런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때를 쓰는 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을 방어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적 그리고 많은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클레임은 그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를 보낼 걸 2개가 덜 갔다. 그럼 다음에 보낼 2개를 더 보내면 좋고, 바이어가 급하다. 그럼 내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내야 되겠죠. 근데 10개를 보냈는데 10개를 다 받고 2개가 안 왔다고 거짓말하는 이런 바이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이어가 얼굴에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데, 저는 가능한 한 분쟁을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저의 연구 성과란 말 거창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물으실 게 있으면은 항상 이게 부담 없이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올해도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사장, 내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도망 다녔었는데 이젠 안 되겠다. 코로나를 피해서 안전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비즈니스 미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장님들 뵈러 다니라고 많이 분주한데, 또 외국 가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가 줌 회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만 비행기를 타지 못하니까 줌 회의를 통한 회의의 성과물이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좋고, 극복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와 맞서면서 다시 사업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 그리고 물리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더 많이 더 분주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업에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